4주 단기전을 장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관심은 이제 지상군 투입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마다 다른 메시지를 던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은 없다면서 강공을 예고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심리전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비와 미군 7,000명의 희생을 치렀지만 미국이 손에 쥔 건 승리가 아닌 상처뿐인 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을 비교해보면 지상부대가 다 투입이 됐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정예군과 맞서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위한 민중봉기를 이끌어내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지상군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압도적 화력으로 단기전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과 달리 이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폭 드론을 앞세워 미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군사 자원을 갉아먹는 이른바 소모전에 돌입했습니다. 3천만 원 가치의 이란 드론 한 대를 잡는데 미국은 60억 원 가치의 미사일을 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터널.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습으로 숨진 하미네이의 사진 아래 비밀 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삼각형 날개의 무기는 이란의 주력 무기인 샤헤드 자폭 드론입니다. 정밀도는 낮지만 때를 지어 몰려드는 이 가성비 무기는 미군 방공망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 드론을 90% 이상 요격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3천만 원짜리 일회용 드론 한 대를 잡으려면 미국은 60억 원 가까이 써야 합니다. برهم کوبیدن پایگاه‌های دشمنان در اقدامند و اقدام خواهند کرد و دشمنان رو مثل همیشه ناامید خواهند نمود. 여기에 이란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신형 집속 미사일까지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실제 95%에 달했던 아이언돔 요격률은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 라리자니가 이란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1차 전쟁과는 달리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클러스터 미사일이라든지 새로운 신형 무기들도 장착을 하면서 최소 4주의 장기전은 이란의 무기고가 먼저 바닥날지 핵심 자원을 갉아먹고 있는 미국이 먼저 후퇴할지의 싸움이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은 없다.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를 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준비 없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는 4주를 말하더니 오늘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워 담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네, 당장 투입하기보다는 이란 지도부의 조기 항복을 압박하는 이 벼랑 끝 심리전 성격이 짙습니다. 대통령은 지상군으로 공포를 심고 전쟁부는 장기 주둔은 없다며 여론을 달래는 식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NN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4주 승리라는 호언장담이 오히려 불신만 키우는 형국입니다. 네. 자, 그래서 명분이 있는 전쟁인가 이게 문제인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발언이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먼저 루비오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We knew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 Israeli action. We knew that that would precipitate an attack against American forces. And we knew that if we didn't preemptively go after them before they launched those attacks, we would suffer higher casualtie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공습 이유로 내세웠는데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복 우려가 근거였다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선 즉각 임박한 위협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문이 정부 전체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실을 보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말하고 있는데 4주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지난 1월이었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기습 체포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수뇌부만 제거하면 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거란 기대였지만 이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혁명 수비대는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장악한 권력의 핵심 축입니다. 외부 공격이 오히려 내부 결속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장기 버티기에 들어가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등 비대칭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단 한 차례의 상징적 타격만 발생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4주 단기 승리 구상은 곧바로 정치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